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귀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돈의 흐름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우리 시장 오늘 다행히 반등하면서 마감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아찔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오늘도 하락인가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올라주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 방송 챙겨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리 시장, 미국 시장과 반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달러와 강세 흐름이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이 거론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4% 상승한 2617.21포인트에 2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0.88% 상승한 872.6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자,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자, 오늘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5,112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581억 원, 1,655억 원 팔아내는 모습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기관이 506억 원, 외국인은 1,030억 원 담아냈고요. 개인은 1,031억 원 팔아내는 모습,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나스닥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자, 하지만 연초 이후 30%나 하락한 미국 나스닥 지수와 비교해서 코스피 지수는 10%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게 나타났다고 하죠. 자, 이에 대한 이유로 원화처럼 비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함께 들어올 외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꼽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해서 현재 고를 버티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거겠죠. 자, 자세한 시장 전망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데믹을 향해 가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름도 생소한 원숭이 두 창입니다. 자, 그래도 어쨌거나 전쟁 이슈로 등락에 거듭하던 우리 시장이 변화를 이끌고 온 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특히 코로나 엔데믹을 향하면서 매력이 반감되던 제약 바이오주,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아직 국내 유입 발병 사례는 없는데 나스닥 바이오 업종에서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국내에서도 HK 이노엔을 시작으로 파미셀, 미코 바이오메드 등이 움직였는데요. 자, 이 흐름에 지금 올라타도 될지, 그리고 국내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떤지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을 짚어보는 날이기 때문에 이분이 더더욱 귀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복 넥타이 메고 오셨네요. 네, 조금이나마 좀 시장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 네. 또 넥타이 색깔이라도 좀 바꿔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 항상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미남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래에서 온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만큼 우리 시장 전망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분석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번째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뉴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락 쇼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는 소셜 미디어 그룹 스냅발 충격이 있었고, 자, 나스닥이 또다시 2% 넘게 빠지면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최근 우리 증시도 힘들다 하지만 미국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는 게 대체로 갖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이 연초 이후에 30% 가까이 하락을 한 것에 비해서 코스피는 10%밖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네. 자, 우리 시장 이렇게 상대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6월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해서 미리 네. 이미 좀 많이 빠졌죠. 제가 이제 지수 이야기 드릴 때 2018년도에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도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우리나라 증시도 보였고 또 미증시도 굉장히 상승 흐름을 계속 탔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초에 미증시가 잠시 출렁하는 동안 국내 증시는 추세가 꺾이고 계속 하락을 내려왔었고 미증시는 우리나라 증시가 요번에 여름부터 계속 밀려 내려왔던 그 시점에 상승을 했던 것처럼 2018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때 시점과 지금 시점 뭐 정확하게 똑같이 커플링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연준에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있었을 때였고요. 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다만 이제 그때 2018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미증시가 급격하게 한번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급격하게 좀 출렁이었었는데 미리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미증시가 많이 빠진 동안에도 좀 적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물론 뭐 저점을 또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12월 달 빠질 때도 우리나라 증시 빠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미리 좀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잘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상하이 봉쇄를 이제 해제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증시가 항상 급락이 나오고 나면 다음날 이제 우리나라 증시 시작할 때 되면 선물 시장이 또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미증시는 뭐 한 4% 빠지게 되면 다음날 2% 반등이 나오고 또 한 3% 빠지고 나면 또 뭐 한 1.5% 정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 시작할 때는 선물이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미 선물이 하루 종일 좀 빠지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이게 이제 시간 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냅이 뭐 40% 정도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투심이 정말 안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미국에서 이 스냅이 가지고 있는 포션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IT 쪽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이 급락이 나온 거에 따른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밀려 내려간 건데 결국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포지수는 역대급으로 피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매수를 우리가 공포의 매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왕창 살 수는 없겠지만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분명히 해야 돼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어마켓 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때 JP 모건이었나요?
베어마켓 랠리는 굉장히 짧을 것이고 그쵸. 하락폭은 굉장히 급격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나스닥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또 저점을 23일 날 이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단기 트렌드 역시 그러니까 4월 초부터 하락장이 이어지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내려올 때마다 보시게 되면 저항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항들을 단 한 차례도 돌파를 해내는 흐름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 시장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는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방으로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걸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 하방으로의 압력을 계속 받게 되는데 올라올만 하면 하방으로 계속 압력들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일단 선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상황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선물 원래 이론대로라면 현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선물이겠지만 네. 선물이 선행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웩도독이라고 해서 선물이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현물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는 걸 이야기하는. 네, 지금 계속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뭐 대외적인 악재들 역시 뭐 저희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뤘잖아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전쟁 이슈, 인플레이션에 뭐 이제 유통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물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산적해 있는데 단 한 개라도 지금 해소가 되는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관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희망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일단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저점 구간 11,500포인트입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반등 흐름을 만들어주고 12,100포인트를 돌파해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심에 상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좀 걸어보고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단 자리 저점이 있습니다. 요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아마 11,500포인트도 깨고 시장은 하방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도 최근 잘 버텨왔지만 결국 4월 달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 트렌드를 최근 며칠 반등하는 흐름 보였지만 역시나 저항을 돌파해내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항에 딱 걸린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으나 역시 뭐 오늘 국내 증시 조금 강하게 반등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 지하가 더 있을 거다 이런 주장들이 맞서는 모습인데요. 자, 이주연 파트너도 하락 추세라는 데에는 동감을 하고 계시지만 선물의 흐름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지금 원숭이 두창 이야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한동안 사실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급등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관련주에 국한돼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워낙 업종지수 자체가 바닥권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반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꿈틀거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최근에 이런 바이오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바이오주들이 최근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수급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의아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뭐 이런 또 전염병이 이슈화되면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죠. 특이한 부분은 항상 주말에 이렇게 좀 그런 전염병 관련된 뉴스들은 확 이렇게 이슈화됐다가 그렇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좀 반영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조금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긴 한데 뭐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조정도 긴 시간을 받아왔고 가격 조정까지 굉장히 좀 길게 받아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제약 바이오들의 이벤트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달이라고 해야 되는 게 바로 6월이에요. 6월 달에 보면 지금 오늘 뭐 급등한 종목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바이오 USA라고 13일부터 이제 한 16일까지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뭐 컨퍼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많은 기업들, 거의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큰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력을 가진 벤처 기업들 조인이 많이 되고 1대1 미팅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이오 회사들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부분들, 임상을 앞두고 있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그런 임상에 따른 뭐 마일스톤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뭐 종량학회 뭐 이런 것들도 월 초에 있고요. 네. 뭐 내분비계 저도 이제 좀 되게 이름들이 생소하던데 그래서 학회가 한 4개 정도가 이제 6월 뭐 중순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각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마다 이런 곳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를 입을 수 있겠고 또 HLB라는 이제 기업이 최근에 그 임상 3상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큰 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라이센싱 아웃하고 정말 잭팟을 탁 터뜨리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돈이 확 쏠리면서 이제 이 섹터 전체를 이제 끌고 갔듯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강하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다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도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또 임상 3상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 하면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사실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미래의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무언가 하나가 정말 큰 대박을 터뜨려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그쵸. 있고 또 2012년부터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중에서 무언가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성과가 대단하게 나온 기업이 있냐 하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 가지의 단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뭐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임상 3상이 임박해 있거나 이런 기대감 정도로만 뭐 접근을 하시되 무언가 큰 대단한 시세를 예전처럼 바라보시고 접근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제약회사들 뭐 신약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실이 좀 나올 때도 됐고 임상에 대한 결과들도 나올 때가 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실적이 그래도 좀 탄신하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슈에 의한 재료에 의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 비중도 평소에 한 종목 20% 투자하시던 거 절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재앙이 있었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을 했던 시기가 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확실한 모멘텀,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삼형제 주목을 하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많이 애태우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셀트리온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던데 주주분들 조금 이제 마음 내려놓으셔도 되는 걸까요? 어떤가요? 정말 셀트리온이 정말 대웅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총 상위에서도 사실 코스피로 이제 옮겨버렸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셀트리온이 큰 형님으로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2차 전지에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제 바이오 시대는 저물어 가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한 2차 전지가 이 코스닥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뉴스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이제 이 기대감에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37만 5천 원에서 15만 3천 원 거의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20조입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 섹터니까 그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에 나왔던 실적 7,500억, 올해 예상치가 7,400억, 내년이 8,800억, 내후년이 1조거든요. 물론 제약 바이오니까 멀티플 한 20배, 30배 줄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장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영향이 가장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 지수가 빠지면 당연히 가장 먼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램시마 등 이제 바이오시밀러 1,600억 이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고 네. 또 이제 보고서 나온 것들이 이제 하반기 신제품 출시가 한 4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또 기대감들을 업고 반등은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봉상 보게 되면 2019년도 그러니까 우리 저점 그리고 2020년도 팬데믹 때 만들어졌던 그 저점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을 조금 짧게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일봉상에서의 어떤 추세적인 전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와주고 지금 17만 6천 원이라는 이런 저항자리 돌파해주고 120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닥 잡고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삼형제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반기에 나오는 이런 신약들 또 매출에 굉장히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전망되고 있는 실적보다도 더 괜찮게 나온다 하면 주가는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때문에 애먹으신 분들,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삼형제가 돌아온 탕화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 오늘 뉴스로 나왔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 이야기인데 이슈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해 보시는 건 괜찮겠지만 추세상으로 확실하게 상승으로 반전될 만한 모멘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관망을 좀 하시고 보유자분들은 인내심 가질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연 파트너님 정말 셀트리온 삼형제로 애타는 분들의 마음까지 다독여주고 계신데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시장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지금 시장이 이래서 난 너무 힘들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망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 이슈 두 가지 만나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머니 섹터 대마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대마 관련주들 오늘 2.2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독일에서 관련한 이슈로 호재가 나왔죠. 자, 오늘 머니 섹터 대마 관련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도 꽤 좋게 나왔는데 지금 독일에서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기호성으로도 대마를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건데. 네. 오늘 사실 머니 sek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쏠렸던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 네.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sek터들이 움직이긴 했어요. 네. 게임주도 사실 오늘 위메이드의 그 위믹스 코인 관련해 갖고 이슈가 되면서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섹터이긴 한데 네. 오늘 제가 좀 주목했던 섹터는 이 마리화나 관련 섹터입니다. 네. 화일약품이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 정도 나왔었으면 가장 강한 섹터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텐데 지금 화일약품 대장으로 해서 우리바이오, 마이더스 AI, 그다음에 EDGC, 아이큐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좀 이슈화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에 이제 대마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35개 주에서 이 합법화 이제 논의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한 15개가 이미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료용 마리화나뿐만이 아니라 오락용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들이 기호용으로 이렇게 담배처럼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작년 2021년도죠. 2021년도 연말쯤에 하원에서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법화를 할 거냐라는 데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 정부들도 기존에는 이제 의료용으로만 이제 활용을 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의료용으로는 대략 한 258가지였나 이제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질병들의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면서 이렇게 의료용으로 이제 각 국가들마다 이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호용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마리화나 관련된 부분들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전과 기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이제 21세 이상 그러니까 담배를 필 수 있는 사람들,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 합법화 쪽으로 이제 가는지 사실 좀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이제 해외의 그 이 마리화나 재배 농장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실 때는 그 기업의 내용이 좀 탄실한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대단하게 큰 많은 종목들을 끌고 가는 그런 테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료용 마리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어떤 의료용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 종목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예시로 이제 보여드렸던 화일약품이라든지 우리바이오, 마이더스 AI, ETGC 같은 경우들은 관련 종목들의 이제 이슈나 뉴스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하나의 테마로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은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대마가 합법화돼가지고 이런 관련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단지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좀 부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정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 화일약품이 가장 크게 갔는데 관련주들 차트 한 번씩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화일약품이 대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이제 우리바이오랑 두 종목이 강하게 좀 치고 올랐었는데 이후에 후발주로 이제 마이더스 AI 이 종목이 이제 같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네. 마이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마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닉스 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예전 경기도지사죠. 이번에 이제 인천 쪽에 출마를 네. 하면서 또 관련주로도 또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대마 관련해서 계속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더스 AI가 가장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화일 약품 같은 경우가 상가는 가장 먼저 갔지만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가장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연구기관하고 이 의약품으로서의 캐나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이 회사의 지분을 한 49%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화일약품이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 내용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차트상 3,600원의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고점들 형성했던 가격 라인들을 딱 그어보면 저항이 잡혀 있는 구간에서 오늘 딱 저항을 맞고 밀렸거든요. 이 종목의 거래 대금이 오늘 보면 앞에 처음 상한가를 갔을 때 대비해서 더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당장 바로 공략을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의 한 3, 4일 정도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가는지 여부를 보고 그때 좀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을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조정이 크게 나와줬을 때 그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050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본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저항 자리를 또 급등하는 종목들은 저항에 딱 붙여놓고 시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갭 상승 출발해서 또 시세를 크게 낸다 하면 그냥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독일 관련된 이슈 말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미국 상원에서의 이제 통과 여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슈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료적으로는 소멸은 아니다. 다만 저항 구간에서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테마 관련주 이야기하면 마이더스 AI가 흐름 좋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오늘 대장은 화일약품이었습니다. 자, 화일약품 지금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화일약품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 화일약품 3,050원대 분할 접근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내일 만약에 날아간다면 미련 없이 보내주셔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또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화일약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테마가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더 잘 갈 종목, 그중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저가에서 매수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테마의 흐름 속에서도 어떤 종목이 1등주, 2등주로 갈 수 있을지 그 옥석 가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섹터까지 만나봤고요. 머니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머니 종목입니다. 큐라클 가지고 와주셨네요. 큐라클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33% 상승 나와줬고 24,6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큐라클 혈관질환 특화 신약 개발 기업인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2 프레젠테이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네. 지금 큐라클 차트는 상당히 좋아요. 오늘 제가 한 8% 정도, 한 7% 정도 이제 전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을 때 이제 네. 오늘 요 종목으로 머니 종목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작가님께 보내드렸는데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오 USA라고 해서 이제 이 컨벤션이죠. 요게 이제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뭐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바이오 USA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전 세계 유수한 바이오 기업들은 다 참가를 해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이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개별 미팅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각 기업들마다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큐라클 같은 경우 지금 기존에 이제 당뇨, 황반 부종 치료제 이게 미국 FDA 임상 이상 이제 제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큐라클이라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CU 뭐 101부터 해서 CU 106까지 해서 파이프라인들이 한 6가지가 되는데 뭐 심근경색, 뭐 뇌졸중 뭐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우리 이제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자주 걸리시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치료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정이 임박해 올 때마다 기대감이 주가를 띄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리비안 테마를 소개해 드리면서 에코캡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저항 자리를 탁 돌파할 때 이런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에서 상한가 딱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결국 리비안 상장이라는 일정이 딱 잡혀 있었고 그 일정이 임박해옴에 따라서 관련 테마들이 급등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주식 시작하고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루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큐라클 역시 이번에 한 차례 지금 차트상으로도 25,700원, 뭐 25,800원 요 가격대 굉장히 좀 강한 저항 구간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 저항 자리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시세를 좀 짧게라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1차적인 목표가는 대략 뭐 한 3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앞에 급락이 나왔던 그런 구간에 이제 갭이 열린 자리가 4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큐라클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1년도 7월 22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상장을 할 때 보통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1개월 그리고 3개월 보통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상장하고 한 달 이내에 그리고 한 달 지났을 때 그리고 3개월 지났을 때 6개월 지났을 때 1년 지났을 때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상장 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보유예수 물량들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나머지는 1년 이내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풀렸어요. 다 풀려서 이제 주가에 뭐 다 희석이 됐을 거고요. 12% 정도, 그러니까 뭐 기존 주주하고 한 1% 정도 이제 다른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데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이 오버행 이슈라는 게 말 그대로 잠겨 있던 물량들이 시장에 이렇게 풀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2%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요 1년이 되는 시점 7월 20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눈 감고 뜨면 6월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것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하락 트렌드로 쭉 내려왔었어요. 주가가 이런 내리막길을 걷다가 네. 이런 저항 추세를 돌파하고 나면 내려오던 종목은 V자 반등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져가거든요. 이런 바닥을 다져가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큐라클은 일단 내리막길은 끝난 상황이고 상승으로의 완만한 저점을 잡고 돌리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들께 추세적인 관점이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세적인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힌트를 드렸었죠. 힌트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알려드렸었습니다. 콕 집어서. 네. 1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으면 하락 추세고요. 주가가 121선을 60일선이 돌파를 하고 정배열로 바뀌는 시점 그리고 주가가 그 위에 놓여 있다라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60선, 121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상승 추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기업 실적이 받쳐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요. 지금 뭐 큐라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 뭐 한 13일에서 17일이니까 그 일정 전이라면 한 2주 정도 우리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 급등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500원에서 800원 사이에 저항 구간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저항을 뚫어냈을 때는 시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급등주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빡빡한 문을 갖다가 아무리 열려고 하는데도 안 열려요. 네.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열다 그 문이 확 열리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확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저항에 임박해 있고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다라는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런 저항 자리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내일 갭이 만약에 상승을 해서 이런 저항 위치 위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시초가부터 분할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눌려서 출발한다라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400원에서 500원 사이 요 구간이 분봉상 일단 저항 구간을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서부터 분할로 최대한 싸게 모아서 일정까지 한번 보유를 해본다라면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손절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추세를 저점에서부터 돌리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일단 내가 투자한 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좀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손절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이라는 요 가격대, 가격 지지기도 하고요. 라운드 피겨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2만 원이란 가격대는 저는 지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23,400원부터 500원 정도, 그 정도부터 뭐 분할로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 종목 큐라클 가지고 와 주셨는데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 글로벌 파이프라인 임상 일상 성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13%대 상승이 나와서 24,000원대인데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적정 매수가로 23,900원 말씀을 해주셨지만 23,400원에서 5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큐라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 머니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해요. 삼성전자 가지고 와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반도체 시장에 영향이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후에 반도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와 함께 반도체 시장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36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제 국내에 뭐 그렇게 투자를 한다 했고, 이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분야의 파운더리부터 바이오까지 이제 다 아우러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제가 도너리 스탁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 하나를 포트에 이제 편입을 시켰었어요. 이제 네. 프로텍이라고. 그 종목이 이제 오늘 뭐 한 3% 정도 좀 오르다가 조정을 살짝 받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하락 추세고 삼성전자 역시나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갖다가 쌍바닥을 잡아놓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공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추세적인 하락이 지속돼서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 3에서 4% 정도의 굉장히 짧은 손절 가능하고요. 만약 여기서 상승 흐름으로 반등이 나오고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좀 큰 폭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파운더리 시장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디서 삼성전자를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환율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여전히 시장 하락 추세고 삼성전자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반드시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 현재 저점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있으시잖아요. 시간이 네. 바뀌었더라고요. 네. 내일은 이제 오전에 제가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장중 방송보다는 뭐 오후 4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대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야기 드릴 내용들이 이제 6월 달이 눈 몇 번 깜빡하면 올 겁니다. 그죠? 그쵸. 그래서 6월 되면 시장 전망, 그리고 시장이 돌아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중에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당장 그게 활용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고 투자를 언제 진행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강연회 때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 참여하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힌트도 얻으시고요. 그리고 6월 달에 공략해야 되는 섹터들, 종목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타이밍이 항상 문제인데 그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6월에 어떤 종목들 접근해 보면 좋을지 어떤 sek터들 집중해 보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무료 공개 방송 내일 오후 4시입니다. 자,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방송 끝까지 함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